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명TV의 이정명입니다. 오늘은 8월 28일 토요일입니다. 비가 오락가락한 한 주였습니다.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독자 여러분께 짧지만은 기분 좋은 시를 몇 편 선정을 해서 전해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우선 기분 좋은 단어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달라지는 들녘의 분위기도 좋아서 들녘이라는 단어도 생각해 보았고요. 웃음이라든가 용기 같은 단어도 독자 여러분께 힘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래전에 들은 얘기 하나 전해드리고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세 그루의 나무가 옹기종기 모여서 커가고 있었습니다. 세 그루 나무의 이름은 키 큰 나무, 가지 많은 나무, 키 작은 나무, 이렇게 세 그루였습니다. 키 큰 나무가 햇볕을 많이 받자 키 작은 나무가 나무꾼한테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나무꾼님, 제 옆에 있는 나무의 키가 너무 커서 저는 햇빛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불평하는 키 작은 나무는 키 큰 나무에 가려서 햇볕을 좀 덜 받고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나무꾼은 키가 큰 나무를 싹둑 잘라서 키 작은 나무가 햇볕을 많이 받고 자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키 작은 나무는 한동안은 햇볕을 흡족하게 받아서 잘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을 막고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키 작은 나무는 다시 나무꾼한테 말합니다. 나무꾼님, 저는 가지가 많은 나무 때문에 시원한 바람을 조금밖에 쐬지 못하거든요. 나무꾼은 다시 가지가 많은 나무를 베어버리고 맙니다. 많은 햇볕과 시원한 바람을 독차지한 키 작은 나무는 며칠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햇볕을 막아주고 바람을 막아주는 친구들이 없자 말라서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나무에 대한 욕심에 대한 우화였습니다.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하는 지금입니다. 네, 아름다운 시가 있는 이정명의 행복한 동행 18번째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함께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첫 순서는 강은교 시인의 숲을 감상해 봅니다. 숲, 나무 하나가 흔들린다. 나무 하나가 흔들리면 나무 둘도 흔들린다. 나무 둘이 흔들리면 나무 셋도 흔들린다. 이렇게 나무 하나의 꿈은 나무 둘의 꿈, 나무 둘의 꿈은 나무 셋의 꿈. 나무 하나가 고개를 젓는다. 옆에서 나무 둘도 고개를 젓는다. 옆에서 나무 셋도 고개를 젓는다.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이 나무들이 흔들리고 고개를 젓는다. 이렇게 함께. 나무 하나의 꿈은 모두의 꿈입니다. 시에 나타난 나무는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나무나 사람이나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 때, 함께 더불어 이렇게 살 때 보시기 좋으실 것입니다. 하늘의 주인 되시는 분께서 말입니다. 함께하는 친구로 인해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저녁을 말하는 시인의 시를 소개해 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저녁, 복교근. 어둠이 한기처럼 스며들고 뱃속에 붕어 새끼 두어 마리 요동을 칠 때 학교 앞 버스 정류장을 지나는데 먼저 와 기다리던 선재가 내가 맨 책가방 지퍼가 열렸다며 닫아 주었다. 아무도 없는 집 썰렁한 내 방까지 붕어빵 냄새가 따라왔다. 학교에서 받은 우유 꺼내려 가방을 여는데 아직 온기가 식지 않은 종이봉투에 붕어가 5마리. 내 16세상에 가장 따뜻했던 저녁.
네, 토를 달 것도 없이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인지 모릅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선재라는 친구는 붕어빵을 사서 불쑥 내미는 게 아니라 드라마같이 준비해서 아무도 모르게 배낭에 살짝 넣어주었으니 이런 깜짝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좋았으면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저녁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지금은 거리에 붕어빵 장수도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주변의 친구에게 깜짝 선물을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떻겠습니까?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많은 서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어려운데 물건값 안 깎기, 과일 하나 덜 가져가기, 동네 슈퍼마켓 이용하기, 작지만은 실천하면 기분 좋은 일들입니다. 미국의 찰스 레즈니코프라는 시인은 60이 넘어서야 시인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하죠. 그의 시 가운데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하루 종일 일한 후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의 제목은 길죠. 그런데 본문은 짧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하루 종일 일한 후,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하루 종일 일한 후 나는 지쳤다. 이제 나의 일을 해야 할 날이 하루 더 사라졌구나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천천히 나의 힘이 되돌아왔다. 그래, 밀물은 하루에 2번 차오르지. 여기까지입니다. 찰스 레즈니코프는 유대 이민 세대였습니다. 소년 시절 생활은 어려웠고 고등학교 때 로스쿨로 진학을 해서 변호사가 되었지만 글을 쓸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만두고 맙니다. 그 후에 아버지가 했던 모자 판매 사업 그리고 재판 기록 정리를 해서 생계를 유지하지만은 또 그 가운데서도 자비로 시집을 출판했지만은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 후 결혼을 하게 되는데 대공황이 닥쳐서 그만 직장도 잃고 맙니다. 할 수 없이 $25를 벌기 위해서 매일 시간제로 일을 합니다. 또 그 가운데서도 자비로 시집을 계속 냈지만 독자도 비평가도 역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60세가 되어서야, 그것도 60세 후반에야 그가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의 긍정의 샘터는 마지막 연이었습니다. 이 대목입니다. 그래, 밀물은 하루에 2번 차오르지. 우리도 함께 기운을 내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내셔야 하겠습니다. 송찬호 시인의 고래의 꿈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먼저 시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래의 꿈. 나는 늘 고래의 꿈을 꾼다. 언젠가 고래를 만나면 그에게 줄 물을 내뿜는 작은 화분 하나도 키우고 있다. 깊은 밤 나는 심해 고래 방송국에 주파수를 맞추고 그들이 동료를 부르거나 먹이를 찾을 때 노래하는 길고 아름다운 허밍에 귀 기울이곤 한다. 맑은 날이면 아득히 망원경 코끝까지 걸어가 수평선 넘어 고래의 항로를 지켜보기도 한다.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한다. 고래는 사라져버렸어. 그런 커다란 꿈은 이미 존재하지도 않아. 하지만 나는 바다의 목노에 앉아 여전히 고래의 이야기를 듣는다. 해마들이 진주의 계곡을 발견했대. 농개가족이 새 뻘집으로 이사를 한다더군. 봐, 화분에서 분수가 벌써 이만큼 자랐는걸. 내게는 아직 많은 날들이 있다. 내일은 오마력의 동력을 배에 더 얹어야겠다. 깨진 파도의 유리창을 갈아 끼워야겠다. 저 아래 물밑을 흐르는 어류의 아이들 손을 잡고 쏜살같이 해협을 달려봐야겠다. 누구나 그러하듯 내게도 꿈이 하나 있다. 하얗게 물을 뿜어올리는 화분 하나 등에 얹고 어린 고래로 돌아오는 꿈.
순수하고 상상력이 풍부한 시입니다. 고래 등에서 물줄기가 나오는 것을 화분에서 식물이 자라는 것으로 그렇게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상력은 고래방송국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여러 바다 가족의 소식도 듣게 됩니다. 시에서만 가능한 인간의 아름다운 창의적인 생각이죠. 주제는 잃어버린 어린 시절 꿈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힘은 들지만 우린 아직 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람이 조금 잦아들면 힘차게 노를 젓고 나갈 의욕도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마무리 시는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입니다. 대추 한 알.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에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네, 우리가 사는 체험 삶의 현장에는 사람과 상황이 우리의 많은 인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견뎌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잘 견딜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 선재 같은 친구와 붕어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시는 쓰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짧지만은 진실하기 때문에 긴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옮겨서 화면에 주소에 있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댓글란, 카톡, 지인을 통해 주셔도 좋습니다. 보내주신 시는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이 되면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시 낭송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이제 계절은 가을행 열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슴에 울림이 있는 멋진 날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